toi tu n'es plus de tout. S'ils veulent la nouvelle vague, donnons-leur un raz-de-marée. 장릭 고다르 감독의 내 멋대로 해라의 제작 과정을 담은 전기 영화 누벨바그가 12월 31일에 개봉했습니다. 프렌치 뉴 웨이브의 시작을 알린 작품 중 하나이지만 의외로 프랑스 감독이 아니라 비포 3부 작가 보이호드를 연출한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신작이라 의아하기도 했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959년의 파리, 프랑스의 영화 잡지 카이에 디 시네마의 평론가 장릭 고다르는 이후 함께 누벨바그를 주도한 프랑스와 트리포를 비롯한 동료 평론가들과 함께 라파스티 디아블의 시사회에 참석했다가 영화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소설을 각색한 작품들만 쏟아져 나오는 프랑스 영화계의 염증을 느낍니다. 칸 영화제에 참석해 트리포의 장편 데뷔작 400번의 구타가 대찬사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 또한 프랑스 영화계에 쏟아져 나오는 졸작들보다 훨씬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로 다짐합니다. 장릭은 실제 촬영 절도범 밀셸 포르타일의 일화에서 영감을 받아 트리포와 함께 구상하던 네 멋대로 헤라를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네오리얼리즘을 창시한 이탈리아의 거장 감독 로베르토 로셀리니로부터 예술적 기교보단 효율적으로 영화를 찍으란 조언을 받습니다. 장릭은 주인공 미셸 뿌아까르 역의 장폴 베몽도, 여주인공 파트리시아 프랑키니 역의 진 시버그를 캐스팅하고 첫 촬영부터 딱 한 씬만 찍고 촬영을 종료하거나 촬영 당일에 제대로 된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쓴 쪽대본을 바탕으로 한 촬영이 계속되자 총괄 제작자 조르주드 보르가르에게 제대로 찍으란 경고를 받습니다. 계약대로 1시간 30분의 러닝타임을 맞추기 위해 각 장면이 뚝뚝 끊기는 수준의 많은 점프가 때문에 제작진들은 과연 이 멋대로 헤라가 무사히 개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집니다. 대학교 영화학 교재에서 누벨바그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프랑스와 트리포와 장릭 고다르 같은 누벨바그 대표 감독들의 작품들에 대해서 알게 되긴 했지만 항상 프랑스 영화는 어렵던 선입견 때문에 누벨바그 영화들을 즐겨보진 않았고 그나마 미치광이 삐에로나 기관총 부대 그리고 니 멋대로 헤라 같은 장릭 고다르 감독의 작품들이 취향에 맞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제목이 누벨바그이긴 하지만 카이에 디 시네마의 비평가들이 실존주의의 기초에 문학성을 바탕으로 한 기존 프랑스 영화들의 반기를 드는 과정을 묘사하진 않으며 장릭 고다르가 니 멋대로 헤라를 연출하는 과정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누벨바그가 시작된 과정을 영화에서 보고 싶었다면 약간 아쉬울 수도 있지만 본작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미 누벨바그와 대표 감독들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본작을 보기 전에 굳이 니 멋대로 헤라를 미리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파트리시아가 창젤리제에서 뉴욕 헤러드 트리뷴이라고 외치며 신문을 파는 장면처럼 해당 작품의 주요 장면들을 촬영하는 과정이 영화에 묘사될 때 상당히 반가웠으며 기존 비가시 편집의 특징인 180도 복직과 30도 복직을 파괴하고 러닝타임을 맞추기 위해 장면 중간중간을 잘라내서 점프컷을 사용하게 되는 과정도 묘사됩니다. 또한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은 장릭 고다르 감독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니 멋대로 헤라의 촬영에 사용된 카메플렉스 카메라를 구해서 똑같이 핸드헬드로 촬영했고 누벨바그 영화들의 특징인 자연광을 활용한 고감도 필름 촬영을 재현하기 위해 35mm 흑백 필름으로 촬영하며 생기는 노이즈나 릴체인지 마크까지 의도적으로 삽입하여 니 멋대로 헤라가 개봉한 시기에 영화를 보는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외에도 촬영 감독 라울 쿠타르를 휠체어나 수레에 태워서 촬영하는 것을 재현하거나 야외 촬영은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사를 후시 녹음으로 넣은 것과 촬영을 구경하러 몰린 행인들을 자연스럽게 활용한 것 또한 영화에 묘사되었습니다. 파트리시아가 뉴욕 출신이란 설정 때문에 미국 배우인 진 시버그를 캐스팅했는데 본작에서 진 시버그를 연기한 조이 도이치 또한 미국 배우이며 진 시버그가 영어 억양이 섞인 프랑스어로 연기할 때 나오는 잉렌치 또한 깨알같이 재현했습니다. 누벨바그 영화들이 비전문 배우들을 캐스팅한 것처럼 대부분 신인 배우들 위주로 캐스팅해서 아는 배우가 나오진 않았지만 초반부의 자막으로 실존 인물들의 이름을 띄워주는데 자크 리베트와 에릭 로메르, 클로드 샤브롤 등 누벨바그 세대 인물들이 총출동하기 때문에 누벨바그 영화들을 즐겨봤다면 마치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어셈블 장면 같은 쾌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니 멋대로 헤라의 촬영을 최대한 똑같이 재현하면서 장릭 고다르 감독에 대한 헌사를 담은 것은 좋았지만 비포 3부작과 보이우드 같은 명작들로 극찬을 받은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전작들에 비해 약간 아쉬운 느낌이 있었고 영화를 좋아한다면 재밌게 볼 수 있긴 하지만 장릭 고다르와 누벨바그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다면 약간 지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엔조 페라리의 전기 영화 페라리처럼 체감상 너무 긴 것 같은 수준까진 아니었지만 전개 속도가 빠르진 않다 보니 러닝타임 1시간 46분보다 약간 더 긴 것 같다고 체감했습니다. 누벨바그는 프렌치 뉴 웨이브를 이끈 거장에게 바치는 또 다른 거장의 헌사란 점에서 영화를 좋아한다면 무조건 봐야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역겨웠으면 개봉조차 하지 말았어야 하는 최악.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한 해 동안 본 영화들 중 가장 훌륭한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장릭 고다르 감독이 중국 여인을 촬영하던 시점이 배경인 전기 영화 니 멋대로 헤라 장릭 고다르와 비교하면 누벨바그가 훨씬 완성도 높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완결까지 18년 걸린 비포 3부작이나 12년이 걸린 보이후드와 비슷하게 20년간 촬영될 장기 프로젝트 아름다운 시절이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차기작이라 하는데 언제 개봉할진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훌륭한 작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아카데미상도 이번 신작으로 꼭 받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벨바그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